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우리가 원서 지원을 하게 되어질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전년도의 입시 결과, 그리고 2020학년도의 전형의 변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서 지원에 실패하는 경우들은 뭐냐면 전년도의 입시 결과나 전년도의 경쟁률, 전년도의 원서 지원의 흐름의 패턴을 그냥 올해 입시로 그대로 연계시켜서 생각하는 경우에 실패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올해의 원서 지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 전년도의 입시 결과, 전년도의 경쟁률, 그리고 2022학년도에 전형의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봄으로 인해서 2022학년도 의대 입시에서의 지원 전략을 짜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제 메이저 의대, 그 다음에 서울권의 의대들을 정리했고, 이번 시간에는 경기권의 주요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가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아주대학교 3개 대학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는 것처럼 가천대, 인하대, 아주대학교 3개 대학은 학생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학교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경기권에 있는 이 3개 학교들은 경쟁률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선호도가 매우 집중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어떤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가천대 같은 경우는 2020에서 21학년도로 가면서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크게 상승을 했죠. 가천의대 전형이 24.9대 1에서 33.3대 1로 경쟁률이 높아졌고, 가천대학교 학생부 숫자 전형도 16.8대 1에서 25.8대 1로 경쟁률이 크게 상승이 되었어. 인하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31.6대 1에서 36.93대 1로 경쟁률이 소폭 하락했고, 인하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 22.6대 1에서 16대 1,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은 28.70대 1에서 23.35대 1로 경쟁률이 하락을 했습니다. 인하대나 아주대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하락된 이유는 2020년도의 경쟁률 자체가 워낙 높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하대는 31.6대 1 정도 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높은, 의대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높은 학교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높은 경쟁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경쟁률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21학년도에는 경쟁률이 소폭 하락되어졌고, 마찬가지로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도 전년도의 28.70대 1이면 매우 높은 경쟁률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하대나 아주대의 경쟁률의 하락은 그 전년도의 경쟁률이 매우 높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쟁률이 모든 구간에서 일정하게 경쟁률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구간에서는 경쟁률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대부분의 분들은 직관적인 원서 지원을 쓰거든요.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보고 그대로 원서를 쓰게 되는 거죠. 전년도의 경쟁률이 높았으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전년도에 높았으면 높았다고 생각하고,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학생부 교과 성적이 매우 높았으면 또 올해도 높을 거라는 예상, 또는 낮으면 낮을 거라는 예상을 하게 되고 원서를 쓰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전년도에 높았으니까 낮아지고 낮았으니까 높아질 거야, 이걸 예상하고 원서를 쓸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막상 원서를 쓰시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전반적인 입시 경향에 대한 부분들이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서를 쓸 때는 대부분 불안하죠. 그렇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다 보니까 결국 전년도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해서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도 바로 뭐냐면, 전년도의 입시의 결과가 그 다음 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면, 2021학년도에 입시 결과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5월이나 6월 정도 되었을 때 발표가 되어지면 그게 과연 2021학년도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해보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바로 그거고,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큰 폭으로 향상이 되어졌는데, 그 이유 자체는 물론 가천대학교가 선호도가 높은 대학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가천대학교가 아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바뀌었죠. 가천의대 전형이 2020년도에 세계 영역 각 1등급, 이건 동일한데 과학탐구 반영하는 게 2개 과목 모두 1등급에서 2과목 평균을 반영하고 그리고 절사를 해요. 소수점 이하를. 그럼 결국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능 최저가 낮아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몰리면서 경쟁률이 상승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전년도의 입시 요강의 변화, 특히 수능 최저의 변화, 모집 인원이 늘었다든가 전형 방식의 변화라는 것이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천대학교 학우부 숫자 전형은 올해 이름이 바뀌죠.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어지고 전년도에는 학생부 교과 80%에 비교과 20%를 반영을 했는데 2022학년도에는 학생부 교과 60%에 면접 40%를 반영하니까 면접을 실시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크게 현혹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천대학교 학우부 숫자 전형의 선발 인원이 5명밖에 안 되거든요. 5명이고 그 다음에 경쟁률은 16.8대 1, 25대 1이 되고 실제 합격생의 교과 평균 성적이 1.0 또는 1.1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모든 합격생의 성적이 1.0이거나 1.1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모집 인원이 매우 적어요. 모집 인원이 5명밖에 되지 않으면 사실상 그 지원자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뽑힐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형 방식이 바뀐다.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는 학생부 교과 80에 비교과 20으로 학생부로만 100% 선발했다면 그게 이제 학생부 교과 60에 면접의 40%를 반영한다 라고 하더라도 모집 인원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 가천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사실 교과 성적이 매우 우수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지원하기를 꺼려할 수밖에 없는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실제 붙을 가능성이 매우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형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가천대에서 보여주는 부분들은 학생부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의 영역을 반영하겠다. 면접을 반영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생각하게 되어질 때 내신이 가천대는 1.0 돼야 돼, 1.1 돼야 돼가 아니라 조금 내신이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 심리를 갖게 만들고 그거로 인해서 지원 경쟁률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 있을 수 있으나 지원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모집 인원이 5명이 아니라 10명이나 10명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실제 소수의 학생들만이 선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회가 크지 않을 거라 이렇게 보여지고요. 거기에 비해서 가천대학교 의예과 전형은 20명 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모집 인원으로 봤었을 때 지원하기 적절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항상 말씀을 드렸겠지만 의대는 많은 대학이 있죠.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이 있단 말이에요. 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수능 세제를 반영하는 전형이 있고 수능 세제를 미반영하는 전형이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대학들마다 평가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대학들마다 평가하는 방법이 다르고 대학들마다 선발하는 고등학교의 유형과 또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냐면 가천대학교에 실제 어떤 부류의 학생들이 지원하고 실제 합격하는 학생들이 어떤 고등학교의 학생들 또는 어떤 학업적 역량과 활동의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선발되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실 수가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대학들마다 선발하는 고등학교의 유형과 평가의 방식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아실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나 활동 역량에서의 장단점들을 파악해서 지원 대학을 결정하시게 되어지는데 가천대나 아주대의 공통점은 뭐냐면 모집 인원이 적어요. 모집 인원이 적으면 그 적은 인원 안에서 다양한 평가 방식을 적용을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기가 어렵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합격생들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기가 어려워요. 즉 뭐냐면 20명 선발 안에 일반계 고등학교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선발 비율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과 활동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 선발 비율 자사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 또 기타 해외고라든가 검정고시 출신의 학생들의 선발 비율을 다양하게 가져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대부분 20명 이내의 모집 인원을 갖는 경우는 단일 평가 방식 또는 하나의 유형의 고등학교 유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유리한 대학과 전형이 있는 거고 자사고나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 방식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죠. 그럴 의미에서 이제 가천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내신 성적을 보시게 되어지면 교과 평균이 2.2, 2.20이죠. 그렇죠? 2.20이라는 교과 성적을 보여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일반계 고등학교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전형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2.2에서 2.20이 교과 평균이라고 한다면
실제로는 최저 점수는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가천대에서 주로 선발하거나 뽑는 학생들은 자사고이거나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 다시 말하면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의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이 선발이 되어진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해서 가천대학교 가천의회 전형에서 내신 성적이 아주 우수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100% 안 뽑는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주로 선발되어지는 학생들의 유형을 우리가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평균 성적을 보게 되어지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가천대는 가천의회 전형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으로 전형이 분리되어 있는 거죠.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분리가 되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교과 전형은 일반계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자사고나 특목고 과학고 학생들에 해당되는 전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인하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하 미래인재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전형이 두 개로 이원화되어져 있다는 얘기는 들어가는 문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 문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되고, 아주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을 별도로 의예과를 선발하지 않고 에이스 전형에서만 의예과를 선발하니까 결과적으로 아주대 에이스 전형에서 선발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냐면 활동 역량이 강조되어지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건데, 보시면 지금 내신 성적이 2019년도에 보면 2.34 정도의 교과 평균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2.34의 교과 평균 성적, 가천대학교가 2.20 정도의 교과 평균 성적을 보여주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유형과 평가의 방식의 차이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두 개 대학의 공통점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다는 것이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대학교는 우리가 2022학년도에 큰 변화가 있죠. 종전에는 많은 대학들이 수능 체제를 변화시킬 때 아주대학교는 수능 체제의 변화가 없었는데 2022학년도부터 수능 체제를 낮춥니다. 종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개 영역 등급 합이 5, 그 다음에 2개 과목 평균을 반영했기 때문에 수능 체제는 고려대학교와 더불어서 가장 높은 수능 체제를 요구하는 대학이었어요. 그런데 2022학년도부터 수능 체제를 4개 영역 등급 합 6으로 낮추죠. 수능 체제를 지금 보시면은 고려대학교 이화여대가 4개 영역 등급 합이 5, 그 다음에 3개 영역 등급 합 3을 반영하는 학교가 울산대학교나 가천대학교 의학과,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가 요기 조건을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대처럼 4개 영역 등급 합 6 정도를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능 체제를 많이 낮췄다고 볼 수 있어요. 4개 영역 등급 합 5와 4개 영역 등급 합 6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 체제가 낮아지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 첫 번째는 학생들이 쏠림 현상이 커지겠죠.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쓰려고 할 때 대학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구간 잡기가. 그렇기 때문에 아주대학교 요 구간에는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4개 영역 등급 합 6 여기에 몰리고, 그 다음에 3개 영역 등급 합 4나 5 정도 요 구간에, 경희대나 강북대학교 천안,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 요 구간에 수능 체제가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수능 체제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실제 말하면 1단계를 합격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지겠죠. 아주대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약 35% 정도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수능 체제를 낮추게 되어지면 1단계 수능 체제를 충족할 가능성의 학생들의 비율이 증가할 거고,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어지면 최종 합격자들 간에서 결국은 점수 편차폭이 적어지겠죠. 왜냐하면 1, 2, 3, 4등이었을 때 만약에 수능 체제를 충족을 못하면 1등은 충족을 했는데 2등 못하고 3등 못하고 4등 충족하면 1등과 4등 간의 점 차이가 이만큼 벌어지는 꼴인데, 예를 들어서 수능 체제를 낮추게 되면 1, 2, 3, 4등 중에서 2등만 수능 체제를 못하고 1등, 3등, 4등이 수능 체제를 다 충족하게 되어지는 꼴이기 때문에 결국 점수 편차폭이 좁아지게 되고 내신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천대, 아주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2점대 초반이나 1점대 후반 정도의 교과 성적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지지만, 실제로 2022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 합격생의 내신 성적이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가천 아주대학교의 에이스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 그 다음에
활동 중심의, 흔히 말하면 자사고라든가 아니면은 과학고나 영재고 중심의 전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전형이 일반계 고등학교의 전형으로 바뀐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수능 최저가 낮아진다고 해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매우 유리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여전히 선발하는 학생들의 경향은 비슷한 경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입시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작년도부터 브라인드 서류평가라든가 아니면 브라인드 면접을 진행을 하면서 고교 서열화의 완화를 진행을 했어요. 하지만 그게 실제로 고교 서열화의 완화가 고교 서열화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셔가지고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과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의 경계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하지만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년도에는 이 정도 대학을 갔다고 한다면 실제로는 그것보다 좀 더 나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입시의 조건이 마련이 된 거고, 자사고나 과학 쪽 학생들은 좀 전에 생각하던 고등학교 이름만으로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향후 우리가 학생부 관리라든가 아니면 자소서나 면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전략적으로 잘 수행하게 되어지면 또 달라지는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브라인드 서류평가라고 하는 게 꼭 과학고나 영재고나 자사고 학생들에게 100% 불리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브라인드 서류평가 이전에도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고등학교의 이름이 입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학생부를 받는 순간 어느 고등학교라고 하는 것만으로 인해서 공정하게 평가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고등학교 이름이 다 없어지고 서류로만 평가를 했었을 때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의 서류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서류보다 부족하지 않거든요. 절대로. 과학적 활동의 역량이라든가 세특이라든가 심화 학습의 과정에서는 더 우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더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시의 변화를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움직이는 거죠. 입시가. 이렇게 움직이고 흔들리는 과정에서는 입시에 대한 전략과 계획이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주대학교가 이렇게 수능 최저가 낮아지는 것은 상당히 아주대학교 이 수능 최저가 낮아지는 것은 대학의 이 전형 또는 의대를 원서 쓰시려고 하시는 입장에서 볼 때는 커다란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가천대학교 가천의학전형은 전년도에 두 과목 평균에서 절사로 바꿈으로 해서 경쟁률이 큰 폭으로 상승이 되어진 거예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서진이 이렇게 몰릴 거예요. 수능 최저가 여의치 않은 학생들은 어느 쪽에 몰리게 되냐면 단대천안 같은데, 특히 대표적으로 단대천안이나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고, 그리고 한편으로 내신 성적이 다소 불리하지만 수능 최저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죠. 내신은 내가 봤더니 뭐 1.5거나 1.6이거나 1.7이거나 내신 성적은 좀 불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지지만 나는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어지시는 분들이 가천대학교 가천의학전형이나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가천대나 아주대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경쟁률과 많이 몰리는 구간이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가천대 의의 전형을 보시게 되어지면 모집인원은 2018, 19, 20년도에 모집인원의 변화는 없어요. 경쟁률을 보시게 되어지면 30대 23.4, 24.9대 1 정도로 경쟁률이 이 정도 나오고 있는데, 경쟁률이 이제 요 경쟁률이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2021년도가 되어지면서 경쟁률이 33.30대 1로 경쟁률이 큰 폭으로 올랐고, 그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최저가 낮아졌다. 결국은 수능 최저의 변화는 직접적 경쟁률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대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었을 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수능 최저 미충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몰릴 수밖에 없고, 특히 아주대 학생들이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면 우리는 거기에 원서를 쓰면 안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경쟁률이 높을수록 합격 가능성이 없는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경쟁률이 낮은 구간을 찾아서 원서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충원자를 보게 되어지면 보통 충원 비율은 6명, 11명, 18명 정도로 해서 충원료는 2020년도에 18명 충원율이 나왔고, 교과 성적의 평균을 보면 1.8, 2.2, 2.2 정도의 교과 평균 성적이기 때문에 이 교과 평균 성적을 보게 되어지면 실제
가천대에서 어떤 학생들을 뽑는지 딱 답이 나오죠. 그렇죠? 자, 가천대학교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2022학년도부터 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어지고요. 선발 인원은 5명, 6명이고 충원 인원은 보통 7명에서 8명 정도 충원이 되어지는데 교과 성적의 반영비율이 높고 내신 성적이 1.1이나 1.0 정도의 성적을 갖는 학생들이 붙는다. 이렇게 봤었을 때 실제 충원율은 매우 낮은 거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신 성적만으로는 상위권 대학에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내신 성적 1.0과 1.1로 붙을 수 있는 끝이 가천대 정도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위쪽에는 메이저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그 다음에 카톨릭대학교, 그 다음에 뭐 경희대나 중앙대나 모든 대학들이 보면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내신 성적만으로 대학 진입이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신 성적만 좋고 나머지 비교과 역량이 안 되는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하게 되어지면 어쩔 수 없이 가천대를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천대학교가 2022학년도에 면접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선발 인원 자체가 매우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서 지원에 메리트나 장점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인하대학교 인해 미래인재 전형은 사실은 이 미래인재 전형 자체가 그냥 던져놓는 원서 지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이 종전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연세대학교하고 경희대학교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에서 어찌 보면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고등학교의 유형이 활동 중심의 역량이 강조가 되어지는 고등학교 유형이거나 내신 성적보다 활동 역량이 좀 더 강조가 되어지는 것 또는 수능체제를 미반영할 때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결국은 인하대학교밖에 원서를 쓸 데가 없거든요. 인하대학교는 자 2020년도에 경쟁률이 31.6대 1이었고 2021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서 경쟁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소폭 하락을 했긴 했지만 2022학년도로 가면 경쟁률이 또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경희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가 수능체제를 반영했기 때문에 수능체제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이쪽으로 원서를 쓸 수밖에 없겠죠. 지금 보시면 충원율은 보통 약 100% 정도 충원율이 나오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합격자들의 성적을 보게 되면 평균 성적이 1.58, 1.74, 2.21 정도 되고 최저 점수는 2.1에서 3.00인데 이렇게 사실 대학에서 최저 점수를 발표하는 것은 입시를 되게 혼란스럽게 만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학부모님들이 자꾸 이걸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혹하는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 성적이 나는 만약에 내신 성적이 1.789야. 그러면 평균이 1.58이니까 내신 성적이 1.7이거나 1.8이면 결국 평균과 최저 점수 사이에 점수가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하대에 합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하대의 평균과 최저점에서 보여지는 이 모양은 결국은 평균 점수와 최저점의 점수 간격이 길어요. 점수 간격이 길다는 것은 여기에 합격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교과 중심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모집 인원이 15명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으면 그 적은 모집 인원 안에서 평가 방식을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합격생의 스펙트럼이 넓게 벌어지기가 어려워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등학교 유형은 활동 역량 중심의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경쟁률이 이렇게 30대 1의 경쟁률이 되어지면 합격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붙으려고 하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조건이 까다로워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단계 전형이다. 면접을 실시한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와 같은 서류평가를 받는다. 조건이 까다로우면 물론 그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결국 조건이 까다로울수록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인하대 같은 경우는 의대 입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다 보니까 결국은 조건이 무너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긴 하지만 실제로는 합격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하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모집 인원이 15명이기 때문에 아까 봤었던 거 우리가 가천대보다는 훨씬 더 모집 인원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인 원서 지원이 되어질 수 있다고 보여질 수 있고 경쟁률은
22.6대 1 정도의 경쟁률이었고요. 그 다음에 충원율은 13명, 17명, 15명 정도니까 충원율은 약 100% 정도 나오고 있고, 학생들의 최종 등록자의 평균과 최저 점수를 보게 되어지면 1.13, 1.19, 그 다음에 1.24, 1.47 정도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이 전형은 내신 성적이 우수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규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 2022학년도에는 학생부 교과 지역 추천 전형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어지고 학교장의 추천을 요구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학교장의 추천을 요구하게 되어지면 경쟁률이 다소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평가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수능 체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아주대학교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가장 큰 게 수능 최저가 하락되어진다는 거예요. 전년도에는 4개 영역 등급 합이 5에 2과목 평균이었는데 2022학년도부터 4개 영역 등급 합 6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3개 대학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하대학교, 가천대학교, 아주대학교 이 3개 대학은 사실상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희망을 하고 또 지원을 하긴 하지만 합격하기 매우 어려운 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인하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교, 더군다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의 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 대학이 여기 뒤에 이제 다음에 설명을 드릴 내용 중에 하나의 내용을 꺼내서 보면 지금 보시게 되어지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이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는 것처럼 건양대학교 지역인재 전형까지의 대학이 있어요. 이 대학들이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의과대학입니다. 그런데 이걸 3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서울대부터 인하대까지가 하나고, 여기는 학생부 종합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인데 주로 활동 역량이 강조가 되어지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활동 역량이 물론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들도 선발이 되어지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학교들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보다는 활동 역량이 강조되어지는 고등학교 유형에 더 유리한 학교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순천향대 일반전형, 강원대 미래인재, 충북대 학생부 종합1, 건양대학교 일반학생 면접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긴 하지만 교과의 비중이 높은 학교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건 지역인재 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향, 또 대학에서 뽑는 경향에 따라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죠. 위쪽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활동 역량을 강조하는 학교고, 밑에 있는 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교과 반영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북대나 순천향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지만 합격생들의 내신 성적이 보통 1.05나 1.03 또는 1.16 정도의 성적을 보여주는 높은 학생부 교과 성적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인하대학교는 사실은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활동 중심의 대학 중에 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기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다. 몰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인하대학교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어려운 학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대학교나 그 다음에 가천대 같은 경우가 되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수능 체제를 4개 영역 반영하는 4개 영역 반영하는 학교와 3개 영역 반영하는 학교들 중에서 결국은 가천대와 아주대가 학생들이 크게 몰리는 구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평균적으로 경쟁률이 약 30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주대는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아주대학교 수능 체제가 낮아진다고 해서 그 대학에서 선발하는 학생들의 유형의 부리가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아주대나 가천대 같은 경우는 활동 역량 중심의 고등학교 또는 활동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이 선발이 유리한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대나 가천대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이 안 되거나 뽑히지 못한다는 의미를 갖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주로 어떤 학생들을 선발하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설명을 드린 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경기권에 있는 주요 대학 3개 대학, 정말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고 가고 싶은 대학이긴 하지만 실제 합격하기에는 너무나 높은 경쟁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특징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